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도균님이 써주셨어요. 리플이 참 그래서 리또 속이란 말이 생겼죠. 리플에 또 속는다고 쏘다가 훅 죽이고 쏘다가 훅 죽이고 비슷한 류로 퀀터 속이라는 것도 있었죠. 아마 퀀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떠나서 상위 시총 코인 중 하나만 상승장 끝까지 가져가면 10배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팔고 왔다 갔다 하느라 수익률이 안 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교체 매매라든가 이런 게 좀 자신 없으신 분, 그리고 이 교체 매매가 좀 스타일에 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도균님 말씀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쭉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어떤 막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님이 써주셨는데요. 정부에서 거래소 법인 계좌를 막는다는데 고팍스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금이 막힐 수도 있겠죠. 정부가 중소형 거래소는 죽이고 대형 거래소만 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이 거래소 시장에서 기득권을 획득한 그 대형 거래소들이 저는 당연히 이제 로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죠. 로비를 했을 것이고, 그 로비를 통해서 기존 이제 후발주자들, 중소 거래소들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안 하고 사실은 다 풀어주고, 진짜 자율 경쟁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미 어떤 그 시장을 장악한 세력들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못 버티는 중소업체들은 또 나가 떨어지겠죠.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원래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야, 이거 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거래소도 막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그 법적인 부분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법원에 항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필요하지 않은 회사가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못 쓰고 그런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쓰다 보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또 도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겠죠. 그들이 원하는 게 또.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통님이 써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국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분명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오를 텐데 저 같은 일반인이 국가가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쉽게 알 방법이 있다면 달러나 엔화 등의 해칭이 가능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드렸던 통화 공급량 차트를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미국을 보면 그 서프라임 위기 때 양적 완화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양적 완화를 할 때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풀어내고 그 돈을 가지고 뭐 국채를 사겠다. 아니면 모기 채권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돈 얼마를 풀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량을 보시면 실제 그 연준에서 얘기했던 만큼 돈이 이제 풀린 게 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충희님이 써주셨어요. 후오비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은 HT, 그리고 후오비 풀에서 만든 코인은 HPT. HT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수량의 HPT를 에어드랍 해주고, 또 후오비 풀에서 이오스나 트론, 온톨로지 같은 코인들은 스테이킹을 하면 또 HPT를 매일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매일 해준대요. 이렇게 이제 받은 HPT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후오비 풀 수익의 또 51%를 이오스나 트론 등으로 에어드랍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HT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H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HPT를 받는 거고요. HPT를 받아서 HPT를 또 홀딩하면 그 부분에서 그 후오비 풀에서 나온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또 이제 그 HPT를 갖고 있는 홀더들한테 준다. 마치 좀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거위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황금알에서 새끼가 나왔고, 그 새끼도 보니까 또 이제, 예, 그 새끼도 다시 또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였던, 뭐 약간 그런 표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후오비 코인이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1,000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3,000원 정도까지 3배 정도 올랐는데, 아마 이제 이런 시스템, 이런 보상 구조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HT로 이제 수요가 몰리겠죠. 왜냐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 다 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HT와 HPT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충희님이 실질적으로 아마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창현님이 이제 써주셨고, 라이트코인 반감기 때 많이 오른다는데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라이트코인 일단 반감기를 먼저 보면 올해 이제 8월달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올해 8월달에 반감기가 있고요. 일단 라이트코인 달러 차트로 볼게요. 예. 반감기가 있기 전에 한 달 반에서 2달 전 정도에 먼저 상승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일봉 차트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8월달 8월 8일에 반감기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6월 초 그리고 6월 중반쯤이 거의 이제 라이트코인의 거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로그를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차트가 안 나와 있어서 잠시만요. 그러면 그냥 업빗에 있는 라이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업빗에 있는 BTC 마켓 라이트코인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015년 차트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제가 이거 인베스트닷컴 차트에 이제 그 2015년도 그 뭐였죠? 반감기 전 차트가 이제 있을 거로 보고 했는데 없어서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지금 업비 차트에는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BTC 마켓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도요 마찬가지로 2015년도 8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2015년도 8월 달이니까 체크를 해드리면 이때입니다. 이때고요. 실제로 이제 반감기가 있기 전 보시면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겠네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먼저 이렇게 피크를 찍어주고 계속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받는 기간이 꽤 길어요. 보시면 이제 이 피크를 반감기 이슈로 피크를 찍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년 넘게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라이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서 만약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BTC 마켓에서 전고점 저항이 제가 봤을 때 0.02 정도 오면 일단 저항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전고점 위치에 거의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0.02 근처에서 어느 정도는 분할로 이제 매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해 준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물어보신 건 이제 라이트코인이 아니라 이 반감기가 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2015년도 8월 달을 보면요. 잠시만요. 2015년도 8월 달에 보시면 2015년도 8월 달 그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 사실 비트코인은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큰 영향은 없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때 당시 이 8월
8월달 반감기가 있은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10월달쯤이 되긴 하는데 주봉으로 이제 보시면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사실 그 반감기가 있기 전하고 반감기 있은 후랑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일단 그 이평선 20주 이동평균선 하고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좀 보기 좋게.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주를 보시면 이때 이제 2015년을 봐야 되죠. 2015년도 8월달에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이때 있었던 거잖아요. 이때 위치로 하면 이제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를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올라가기 시작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20주 이평선, 제가 이제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20주 이동평균선이 돌아 나가야 된다.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되고 비트코인이 이제 그 위에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때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이때는 반감기 때는 20주선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면서 20주선 위로 올라탔고요. 올라타면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도 상승으로 턴을 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가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뭐 반감기가 있는 8월달까지 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만약 이때 2015년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큰 가격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2015년도와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보다는 좀 더 단축된 3개월 정도라도 전 단축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어제 이제 박옥현님이 이제 많은 소통과 이제 교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덕분에 이제 즐겁게 하락장을 즐기고 있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생각난다 얘기해주셨고, 보시면 이제 박옥현님이 어제 이제 리플 6원 때부터 매매를 해서 했다는 분이 그 박옥현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이제 설명을 안 드려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정상을 줘 님이 써주셨어요. 에이다를 갖고 있다가 전량 매도해서 혹시 큰 펌핑이 나올까 해서 CPT 코인을 몰빵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잠이 안 오네요. 차트 분석과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적인 투자 조언은 일단 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몰빵을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마 여러분 지인이 여러분한테 야, 나 이거 몰빵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거 팔어, 그거 사,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매도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지인분이 여러분을 원망하겠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또 빠진다라고 하면 또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뭐 원망을 안 듣고 싶어서 이걸 조언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고, 대신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 투자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때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이러면 이제 이거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두 다리를 뻗고 못 자요, 잠을. 그러면 내가 이거 투자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럼 이거 뭐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잠을 자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도 꾸려줘야 되고 매매도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즉흥적으로 누가 뭔가 추천을 해줘서 야 누가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뭐 글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 이거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을 다 정리해서 갑자기 그 코인에 몰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계획된 매매가 아닌 겁니다. 완전 즉흥적으로 하는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매매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지금 하락장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조용한 편인 거잖아요. 지금 아직 올라가기 전이니까. 그럼 이럴 때 미리 매매 계획을 다 세우시고 포트폴리오도 다 꾸려 놓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면서 내가 정해 놓은 기준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뭐 매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갑자기 막 매도를 하고 갑자기 또 그 매도한 걸 또 가지고 어떤 코인에 몰빵해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 몇 번만 해도 잘못 매매하면 깡통되는 겁니다. 깡통될 수 있고 거기 이제 레버리지까지 써서 막 뭐 마진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배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이자 비용이 감당 안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판다거나 아니면 뭐 이자 비용이 아니라 뭐 마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레버리지로 인해서 실제 뭐 10% 20%만 손해를 봐도 또 깡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깡통이 많이 나와요. 보면 주식시장도 뭐 하락장만 깡통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장도 깡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마음이 편하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그러면 당연히 두 다리 뻗고 자려고 하면 시총 막 내가 1000등 2000등 이런 코인들, 공부도 안 돼 있는 코인들 내가 투자해 놓고 이거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못 자는 거죠. 그게 또 몰빵까지 하면 당연히 못 자는 겁니다. 저도 이제 불안해서 못 잘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왜냐면 갑자기 딱 어느 날 그 회사 대표가 돈을 들고 날랐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다 중단했다거나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시총이 만약에 뭐 1000등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시총도 굉장히 작을 겁니다. 시총 자체도 뭐 한 20-30억 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회사 자금 운영할 돈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개발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 두 다리 뻗고 못 자는 거죠. 제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구축돼 있고 자금도 풍부하고 회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도 충분히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코인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은 내가 작은 돈이니까 나 몰빵해서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돈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몰빵으로 해서 하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버실 수 있어요. 버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금액이 커진 상태에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시작해서 뭐 배팅을 뭐 마진 거래하고 막 해서 돈을 늘렸습니다. 늘린 상태에서도 계속 마진 거래 이걸로 해서 돈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럼 만약에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그때부터는 해 나가겠다. 근데 이것도 자신이 뭐 100만 원부터 그렇게 버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매매법이 어느 정도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꾸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패턴대로 이제 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에 저는 또 위험이 닥쳐서 그 벌어놨던 돈을 한 번에 또 잃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적은 돈일 때부터 매매 원칙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상실현님이 써주셨어요. 기업들과 감사업체들은 서로 이윤의 극대화만 따지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가 빈약한 개미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얘기해주고, 어제 저녁 먹다가 코인판에 들어가서 글을 쭉 읽다 보니까 리플 관련 방송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 유튜버분들 대한 평가를 써놓은 글이 있어서 봤는데, 이렇게 크립토토마토님, XRP 팩토리님, 그리고 제 이름도 이제 써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봤다고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뭐 비트코인 300만원일 때 뭐 2800만원 갈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물어보셨다라고 해서 제가 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만약에 워낙마켓 2800만원 고점인 걸 알았다라고 하면 거의 뭐 신이었겠죠. 예. 그래서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아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을 1100에서 1500만원 그 정도에 다 이렇게 분할로 매도해서 다 팔았습니다. 예, 팔았다가 이제 물론 나중에 다시 사긴 했지만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점을 제가 못 맞췄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린님이 써주셨어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액면가치 변경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쉽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이라도 H채널 구독자님들과 함께 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옛날에 50판을 5원처럼 사용했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화폐 개혁을 예전에 보니까 2번 했었더라고요. 6.25 전쟁 끝나고 그 전쟁 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때 한번 했었고, 또 이제 70년대 그때 초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 당시에 또 한번 이렇게 화폐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환 단위로 쓰다가 다시 이제 원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인 거죠. 50배에서 5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뭐 1000분의 1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체감하기에,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돈이 한 뭐 1억 자산이 있었는데 1억에서 이제 공 3개를 뺀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만원, 100만원, 10만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내가 어떤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위는 가치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들 테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침체 국면, 그리고 오히려 경제 상황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장점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단점도 클 것이고, 지금 이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라든가 뭐 그 화폐 개혁을 했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뒤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좀 일단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에든님이 써주셨어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화폐 단위 변경이 논의된 적이 있다는데, 만약 기사 내용대로 화폐 단위가 바뀌게 된다면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취해야 하는 스탠스에는 어떤 변화가 예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MMT론과 연관성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관련 기사를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3월 27일자 기사고요. 다시 주목받는 화폐 단위 변경, 신중론 우세 속 지금 해야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는 논의를 할 때다 그랬고, 이제 일각에선 내수 부양 위에 지금이 적기다. 터키는 2005년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터키가 과연 성공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만 봐도 보시면, 제가 기사 그냥 타이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터키 금융시장 아수라장, 리라 방어 나섰다가 이제 패닉됐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오후 뉴스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터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친중 반미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환율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부분에서 화폐 개혁을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 글에는 화폐 개혁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한번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좀만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이제 봤던 내용도 있는데, 지금 한은은 한 발 물러서 사회적 합의를 모은 뒤에 정치권의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먼저 이 부분을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한은 총재가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뭔가 이게 좀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돈이 돌게 해야 할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2004년도 2005년에 화폐 개혁이 성공했다. 한은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경기가 침체돼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할 적기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됐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데, 문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수 부양을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며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걸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하 자금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표면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미 이제 그 화폐 개혁을 한 나라들을 봤을 때 분명히 성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뒤를 왜 따라가려고 하느냐.
굉장히 이제 사회가 지금 그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 저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걸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지금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오히려 물가 상승은 막 부추기면서요, 사람들은 돈을 오히려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를 보면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실제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근에 늘고 있고,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런 그 화폐 개혁이 있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MMT 이론, 그리고 화폐 개혁,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리디노미네이션, 발음도 어려운데, 이것과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기, 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금융 세력이 이거를 다 맞물려서 끌고 가고 있는 이제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화폐 개혁을 했지만 당연히 이제 실패를 했고, 오히려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어떤 나라들은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화폐로 차라리 비트코인을 써라, 이렇게 조언도 했습니다. 그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게 금융 세력이 보고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브리띵 체크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채권과 미국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나 다우 지수가 떨어질 걸로 본다고 했는데, 반등할 때마다 매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채권과 미국 채권도 코스피 지수와 다우 지수와 같은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이 금액을 암호화폐, 금은을 제외하고 엔화로 옮겨 놓으면 위기가 왔을 때 가치를 덜 잃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아까 그 뭐였죠? 그 정상을 줘 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H채널 의견은 이렇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퇴직연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는 뷰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참고하셔서 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의견도 이제 참고하셔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예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미국 채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채권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90년 만에 돌아오는 경제 위기가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던 법정화폐, 이 화폐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수익률 면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침체 국면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 헐값이 나온 자산들을 사기 위해서 엔화, 그리고 이제 달러, 그 이후에 은화, 그러니까 은과 금을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은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뷰인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금이라든가 은이 더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리고 그 의견이 좀 더 합당해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그쪽에 비중을 좀 더 실으셔도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꾸며놓고 여기에 내가 비중을 어떻게 실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보시면 지금 일단 주봉 차트고요. 로그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예,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예, 제가 이제 시장이 완전 꺾였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80년대 초부터요, 2000 지금 거의 이제 19년, 거의 30년 동안 이 왔던 국채, 미국 국채 상승이 저는 깨졌다. 이 추세 라인이 깨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깨졌고, 깨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서, 뭐 127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올라가더라도, 추세는 이미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국채 가격은,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국채 가격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건 제가 보는 시각인 거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로그를 적용 안 하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로그 적용 안 하고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지지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 물론 여기서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로그를 적용했을 때 봤을 때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그뿐만 아니라 금리 차트도 한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이번에 올렸는데, 여기서 올린 상태에서 다시 금리를 제로까지 낮춘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여기서 더 이상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사이클도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도 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또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